불륜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네. 배우자를 조사했지만 나중에 때 불륜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용을 또 알아봤더니 그 의뢰인이요. 네. 집착 편집증 그런 경우도 환자인 있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해자인 거죠. 요즘에는 그리고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네네. 의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 내가 탐정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탐정은 어디까지 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탐정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질문하고 시중에 돌아다니고 하는 요선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가서 네. 누구 주소 좀 알려줘라. 네. 아니면 뭐 핸드폰 대리점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이 사람 핸드폰 번호 아니까 주민번호 알려줘라.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계속 탐정들 교육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물어서 들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취합을 해서 활용해라.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탐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탐문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탐문. 공식적으로 본인이 공개한 정보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네. 보시면 전문직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디 대학을 나오고 뭐 어디 졸업을 네. 했고 어디 근무했고 이렇게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는 보시는 건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죠. 네. 이걸 전체적으로 빨리 취합을 해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기획사 아시잖아요. 네. 대형 기획사들이 아이돌을 키우는 과정에서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이 투입이 되고요. 저 깜짝 놀란 게 아이돌 한 명 키우는데 10억 이상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네. 인당. 그러면 와. 키워서 어느 정도 좀 성숙한 아이돌을 런칭을 했을 때 네.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뭐죠? 전혀 감이 학폭 안 와요. 사건입니다. 학폭. 네, 네. 이것 때문에 무너진 아이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들한테도 이미 들어올 때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계약서상에 학폭이나 뭐 마약 사건이나 네. 청소년기의 성비행 사건은 없었음을 음. 확인함 이로 계약서 씁니다. 이게 거짓이면 네. 계약 무효거든요. 네. 근데도 거짓말하고 들어오는 친구도 어떻게 알겠어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게 일본에서 원래 소위 말해 엔터테인먼트 탐정이라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잘못 아이돌을 키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잘못하면 망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평판조회에서도 최근에 좀 활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유망한 분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네. 가정부 프렌이 네, 랜섬이 주사기 챙기는 거 보고서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네. 암묵적인 거래죠. 예. 근데 이렇게 얻은 정보로 거래가 가능한지, 탐정이 또 정보를 살 수 있는지. 정보 취득은 네. 수사기관에서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시끄러운 특활비라고 들어보셨죠? 네. 특활비가 사실은 정보 네. 고입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정보사 네. 같은 데는 공작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건 합법적인 비용입니다. 네. 왜? 저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나는 돈 받고 주겠다. 근데 이게 국가 안보나 수사에 필요하면 돈을 주고 정보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탐정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불법으로 유추한 정보를 사고 파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즉 정보원이 지득한 거 있죠. 네. 듣고 알게 된 내용을 대해서 구입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영화의 결말이 권선징악으로 그쵸, 끝나요. 권선징악이죠. 근데 탐정 일을 하다 보면 네.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 반반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 탐정을 네. 하는 것보다 이제 탐정들의 실태를 연구하는 쪽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듣다 보면 네. 안타까운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뭐죠? 게 맞는 것 같아요. 불륜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네. 배우자를 조사했지만 나중에 때 불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닌 걸 가지고 설득을 했더니 안 믿는 거라. 근데 역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용을 또 알아봤더니 그 의뢰인이요. 네. 집착 편집증 그런 경우도 환자인 있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사실은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거꾸로 뒤를 조사하게 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케이스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끝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네. 셧다운 시켜야죠.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왜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그거는 그렇구나. 그쪽에서 잘못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형사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정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딸을 찾아달라고 해서 가출한 딸을 찾았는데 네. 나중에 봤더니 딸이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아갖고 같이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딸이 비행성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하다 못해 가출한 딸이었던 거라는 얘기죠.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해야죠. 그래서 신고해서 거꾸로 의뢰인이 처벌받은 사건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도 많네요. 왜 그러냐면 탐정 교육기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이 조사하다가 알게 된 범죄인이 있죠. 범죄인은 바로 신고하러 가게 돼 있거든요. 아, 그게 그렇구나. 설령 의뢰인이라 하더라도요. 아, 다행이다. 좋은 법이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상징악이네요. 예.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네. 마르타가 네. 초반에는 사실 조력자처럼 보여졌어요, 저한테. 그렇죠. 예, 저도 근데 그랬어요. 이런 경우처럼 사건을 해결할 때 뜻밖의 조력자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나요? 뜻밖의 조력자라는 게 이제 엉뚱한 데서 나타납니다. 네, 어디서 엉뚱하게 나타나는 나타나요? 게 뭐냐면 조사 대상자의 친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은 답변 안 할 거야. 왜? 이 사람은 친하니까. 네. 이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이 사람은 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장인데 저희 회사 대표님이 사실 이런 횡령을 했고 이걸 다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원래 부장은 이 사람한테 월급을 받으니까 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서류까지 작업해 준 거죠. 고발해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그 외관상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장벽으로 느껴졌지만 네. 접촉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확 개방이 돼서 내부에서 알지 못했던 정보까지도 알려주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랑 네.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재밌는 사실이네요. 예, 인간사가 원래 그래요. 네, 네. 참 파도 재밌어요. 양파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네. 부자들의 세계 이야기가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쵸.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 베스트셀러 작가 할런이 자식들뿐만 아니라 친손자에게까지 땡전 한 푼도 안 남기고 우호적인 관계에 가족이 없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노인 관련된 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분들 얘기 들으면 재산 관련 분쟁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척하고 친한 척하는 거지. 네. 근데 어른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자손들이 나한테 진심으로 효도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내 돈만 보고 나한테 물려받으러 가는지 이걸 알아요. 기부를 뭐 다른 데 네. 한다고 갑자기 자손들 모르게 한다던가 이래서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들을 취급하는 변호사들 가끔 만나거든요. 네.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금전 만능주의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네. 나이브스 아웃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사안들이 우리 주변에서 돈이 있고 많고 떠나서 네.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 베스트셀러 작가 할런은 왜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손녀 같았던 간병인 마르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었을까요? 이런 비슷한 사례를 다룬 적도 있나요? 소송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송, 쉽게 네. 뭐 대학에 전 재산을 네. 기부하신 자산가나 네. 어떤 특정 사회복지기관에다가 돈을 다 투입한다던가 이래갖고 자손들이 소송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요즘 많은데 여기에 네. 문제는 뭐냐면 유류분이란 게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50 상속 네, 네.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뻐. 이 아이는 안 믿고. 그래서 100을 여기다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부모님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받을 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즉 25%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5%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 네. 거죠. 의무적으로 받을 수 예, 있는 의무적으로 다 분인 줘야 거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 소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쟁도 많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류분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주별로. 네. 그래서 이 나이브스 아웃과 같이 난 가족한테 안 줄 거야. 여기 다 줄 거야 하면 법원까지 재판은 가지만 대부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유류분 없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꼴 보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해야죠. 물려받을 게 많은가 봐요. 아니요. 없지만 잘해야죠. 네, 전혀. 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실제로 상속 문제로 탐정을 고용하는 사례가 예. 많은가요? 아까 네. 얘기했던 유류부문 관련해서 탐정을 많이 써요. 재산 추적 탐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큰형한테 다 물려줬어요. 네. 근데 큰형한테 다 물려주고 10년 내 알면 소송할 네. 수 있거든요. 9년 차에 알았어요. 형한테 네. 다 간 걸. 근데 형한테 찾아갔더니 형은 뭐라냐? 나는 네. 받은 것만 다 날렸어. 이러거든요. 그럼 유류분을 확보하려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용을 확인해야 유류분을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데 추적하는 탐정이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이 하시는 법원에 청구해갖고 재산 목록 있잖아요. 그걸 네. 법원에서 알려주는 거랑은 틀립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짱 많은 거 있죠. 다른 네. 사람 이름으로. 네. 이거 찾는 게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혼외 자식 아시죠? 바람펴서 낳은 자식들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맞으니까 내놔라. 내 유산을 내놔라 할 때 네. 여기도 탐정이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자 관련된 정보를 좀 확보하거나 아니면 새로 나타난 자식이죠. 네. 엄마하고 옛날에 사실상 부부간 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이건 변호사님이 못한다는 얘기죠. 아. 이런 데 탐정이 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구하라법이 생각났어요. 네, 네, 구하라 씨가 죽고 네. 나서 전화 한 통도 없었던 어머니가 유산을 내놔라 그랬다고. 그
그런 관련 사건도 많은가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구하라법이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통과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법이 개정이 돼서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는데 네. 그 자녀가 큰 돈을 남기고 죽었을 경우에 네네. 부모가 가져간다. 이 규정을 네. 없애버린 거거든요. 너무 좋은 법이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이제 분쟁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양육 안 했다는 걸 입증 네. 안 하고 죽어버린 경우에는 형제였으면 상관없어요. 네. 독자인 경우 문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독자인 자녀가 부모한테 양육을 못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주변인의 지원을 받아서 부모님이 네. 나쁜 사람인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탐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건이 많으면 안 좋겠지만 탐정분들이 또 일할 분야가 이렇게 많아진 거에 대해서는 또 좋은 점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탐정이 그 변호사하고 협업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송 관련된 증거 자료 수집 탐정에게 제가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메모. 네, 네. 그래서 이 네. 탐정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민사 쪽으로 많아질 겁니다. 특히 이제 네. 재산 관련된 분쟁, 상속 관련 분쟁, 네. 증여 관련된 분쟁, 그리고 최근에 사기 분양 아시죠? 네, 이것도 네. 민사 문제잖아요. 많잖아요. 실제로 네. 뭐 지하철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들어온다고 네. 거짓말해갖고 분양해서 말아먹는 사건들 많잖아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관련된 이 증거 자료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증을 다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런 네. 거 관련해서 탐정의 조사 능력이 많이 활용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탐정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네. 치정 관련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이런 치정 관련 사건 외에도 지금 이 나이브스 아웃처럼 상속 문제나 아니면 돈 문제 사건도 많나요? 되게 많아요. 범죄적인 돈 거래 문제하고요. 개인 간의 돈 거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빌렸어요. 현금으로. 없는데? 네. 어떻게 사람 왜 빌리셨지? 그래 그래? 네. 없는 척을 해. 근데 네. 제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기로 고소했어요. 경찰은 네. 수배 걸어놨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네. 답답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해야죠. 탐정한테 의뢰해야죠. 네. 왜 이 사람은 어쨌든 한국에 돌아다니니까 출국 기록은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상속 관련해서 지분 있잖아요. 지분을 속이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어요. 아빠가 100억 있는데 너도 33억, 너도 33억, 너도 33억 이렇게 해줬는데 실제 아버지가 200억이 있었던 거라. 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식한테만 133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네. 이런 경우 우회상속이잖아요. 우회상속인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들을 속인 게 되기 때문에 네. 재산 내역 찾는 거에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주지도 못하네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부모가 자기 재산 처분권을 지금 이제 못 가졌다 봐야 돼요. 무조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네. 탐정들이 활동한 영역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영화 속의 탐정을 탐구하다 탐탐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초보 탐정뿐만 아니라 고수 탐정분들도 영화를 통해서 탐정에 대해서 더 많이 정보를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탐탐.